1페이지 왜 지금 구글의 한국 AI 캠퍼스와 8세대 TPU인가를 시작으로 이번 심층 분석의 문을 엽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청취자님들 화면의 구조를 보시면 세 개의 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그려진 원은 소프트웨어와 모델을 뜻하고요. 갈색 실선 원은 하드웨어와 인프라, 그리고 회색 점선 원은 물리적 공간과 생태계를 나타내거든요. 이 세 원이 딱 만나는 교집합 자리에 에이전틱 AI 시대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측 텍스트를 보면 구글의 3대 발표가 바로 이 에이전틱 AI를 위한 통합 인프라 구축의 심호탄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지정해서 반도체 증시 랠리를 촉발했다는 건데, 아니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왜 갑자기 물리적인 공간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것도 왜 하필 한국인지,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네, 정말 흥미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게 단순히 구글의 변덕이 아닙니다. 파란색 원으로 표현된 구글 딥마인드의 그 엄청난 소프트웨어 모델이 갈색 원인 가성비 끝판왕 8세대 TPU와 결합해서 결국 회색 점선인 한국 AI 캠퍼스라는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거점에서 하나로 합쳐져야만 하는 거시적인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머리만 똑똑해서는 안 되고 몸통이랑 집이 다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 세 가지 원의 교집합인 에이전틱 AI 시대가 바로 그 모든 걸 동시에 요구하는 폭풍의 눈인 셈입니다. 이 페이지, 오늘 확인된 트렌드 신호와 핵심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세 개의 직사각형 카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죠? 우측 상단 범례를 보면 짙은 파란색 사각형은 팩트를, 옅은 파란색 사각형은 핵심 동의를 뜻합니다. 카드를 하나씩 보면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구글의 한국 AI 캠퍼스 구축 확인, 구글 공식 블로그의 8세대 TPU 이종 공개, 그리고 연합뉴스와 UPI의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뉴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단 텍스트에는 이 세 가지가 24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됐다고 적혀 있는데 물리적 인프라, 칩셋, 증시 뉴스가 하루 만에 터지다니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게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시장과 국가 단위의 정책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대한 트렌드의 명백한 증거거든요. 에이전틱 AI 전략이 한국의 첨단 제조 인프라와 결합하고 있다는 걸 짙은 파란색 팩트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3페이지, 배경 타임라인, 이전 맥락에서 오늘까지를 보며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화면을 보면 위로 꺾여 올라가는 계단식 선그래프가 있어요. 법례에 따르면 하얀색 원은 과거 이벤트고 파란색 원은 오늘의 변곡점, 위로 뻗은 파란색 화살표는 트렌드 가속을 의미합니다. 하얀색 원들을 지나서 드디어 파란색 원인 오늘에 도달했는데 우측 설명을 보니까 AI 경쟁의 초점이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트로 이동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막대한 추론 연산을 위해 구글이 탈엔비디아 승부수로 자체 칩을 꺼내들었다고요. 청취자님들 업무에 비유하자면 단순히 보고서 써주는 AI에서 알아서 일 다 처리해주는 AI로 룰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생성형 AI가 도서관에서 책을 배우는 거대한 학습 과정이었다면 에이전틱 AI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이메일을 보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춤 쉴 때마다 엄청난 추론, 즉 인퍼런스 연산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연산량이 폭발하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칩을 직접 안 만들면 비용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엔비디아 GPU가 훌륭하지만 그 엄청난 추론 비용과 전력을 감당하기엔 구글로서도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한 8세대 TPU를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플레이어 이해관계자 지도를 펼쳐놓고 누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뜯어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십자 형태의 2x2 4분면 구조가 나오는데요. Y축 상단은 소프트웨어와 생태계, 하단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X축 좌측은 로컬, 우측은 글로벌이죠. 정중앙에 있는 에이전틱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굵은 선들이 뻗어나가는데 이게 핵심 동맹을 뜻합니다. 우상단에는 구글과 딥마인드, 좌하단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좌상단에는 한국과학계와 정부가 포진해 있네요. 하단 텍스트를 보면 각자의 이익이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구글과 한국의 결합, 삼성과 SK의 수혜, 그리고 아시아 AI 허브를 노리는 한국의 입장까지 이거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이 지도를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면요.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서 글로벌 AI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동맹의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글은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쥐고 있지만 하드웨어 최적화가 절실했고 한국 로컬 기업들은 반대로 최고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글로벌 생태계에 얹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정부는 얼리 어답터로서 정책 지원을 쏟아부으니 뭐랄까
진짜 환상의 타이밍에 만난 동맹이네요. 맞습니다. 서로의 치명적인 갈증을 정확히 채워주는 구조적인 동맹인 거죠. 5페이지. 작동 원리. 기술, 시장, 사회 구조를 통해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파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3단 계층 구조의 입체적인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맨 위층 파란색 테두리는 딥마인드의 지시와 계획 레이어고요. 중간층 갈색 테두리는 8세대 TPU의 컴퓨터와 칩 레이어, 그리고 맨 아래층 회색 테두리는 한국 AI 캠퍼스라는 물리적 거점 레이어입니다. 이 층들 사이로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와 위를 향하는 곡선 화살표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에이전틱 AI의 연속 연산을 감당하기 위해 추론에 특화된 TPU가 필수고 한국 캠퍼스가 이 물리적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맨 위층 파란색은 뇌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럼 중간층 갈색 칩이 신경망과 근육이 되어서 연산을 처리하죠. 그럼 맨 밑에 회색 캠퍼스는 그 몸통을 유지하는 밥이랑 산소 같은 거군요. 전력과 냉각이 공급되는 공간이요. 바로 그겁니다. 소프트웨어의 명령이 칩이라나 하드웨어를 거쳐서 한국이라는 물리적 거점에서 실행되어야만 완성되는 이 3단 구조의 필연성을 이 다이어그램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22. 숫자로 보는 임팩트 대시보드로 보며 시장에 불어닥친 실제 파급력을 가늠해 봅니다. 차트가 2개 나오는데요. 왼쪽은 코스피 지수가 위를 향하는 거대한 파란색 화살표와 함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 임팩트가 장난 아니네요. 오른쪽은 2개의 가로막대 그래프인데 회색 막대인 이전 세대보다 갈색 막대인 현 세대가 훨씬 길게 뻗어 있습니다. 8세대 TPU의 연산 효율성이 극대화됐다는 거죠. 하단에는 증시의 즉각적 호재 반영,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정부 전략 발표로 투자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좀 삐딱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칩 하나 좋아졌다고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거 솔직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과열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자원은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에게 이 갈색 막대의 차이, 즉 하드웨어 효율성 개선은 생존과 직결된 비용 절감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구축과 운영 비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유지비가 확 줄어든다는 거네요. 네, 거기에다가 정부가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본 투입을 예고했잖아요. 민간 자본 입장에선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겁니다. 과열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따른 재평가로 보셔야 합니다. 7페이지 논쟁점과 반대 시나리오를 통해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 대신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비교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세 영역으로 나뉜 구조를 보면 왼쪽은 초록색 점의 긍정 시나리오로 아시아 AI 코어로 도약하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빨간색 점의 부정 시나리오인데 단순 전력과 인프라 셔틀로 전락하거나 기술 종속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지표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는 논쟁의 핵심인 전력망 확보 여부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하단 텍스트 그대로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국가 전력망 인프라의 여력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진짜 단순 하청 기지로 전락할 위험은 없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이념적인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만 봐야 합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결국 중앙에 있는 이 물리적인 전력망 인프라라는 팩트가 모든 걸 결정짓습니다. 구글이 아무리 대단한 걸 들고 와도 결국 꼬득꼬들 전기가 없으면 고철덩어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코어 거점이 되든 단순 벤더가 되든 그걸 결정하는 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술력 이전에 대규모 전력망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 역량에 달려있다는 게 핵심 변수입니다. 8페이지 한국 관점 영향. 일상 시장 정책으로 초점을 맞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변화를 분석합니다. 중앙에 한국 경제 생태계를 중심으로 세 갈래 영역이 뻗어나갑니다. 파란색 건물 아이콘은 마스터 플랜 가동이라는 정책 관점이고요. 회색 공장 아이콘은 HBM 수요 폭발이라는 산업 관점입니다. 갈색 동전 아이콘은 소부장체인 재평가라는 시장 관점이네요. 하단 설명을 보니까 엔비디아와 구글 경쟁 심화로 HBM 가격 협상력이 우위를 점하고 냉각 시스템 등 소부장으로 랠리가 확산되고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취자님, 여러분이 속한 산업은 이 세 갈래주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신가요? 칩 하나가 진짜 산업 전체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네요.
이 나비 효과가 정말 무서운 게 단순히 반도체 찍어내는 회사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대한 열을 식혀야 하니까 특수 냉각 시스템 산업이 크고 엄청난 전기를 버텨야 하니까 전력 설비나 변압기 같은 보이지 않는 소부장 생태계 전체가 딥다이브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삶과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변화네요. 9페이지 기회 요인, 누가 이득을 보는가에서 수에이의 피라미드를 파헤쳐 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아래로 좁아지는 역삼각형 형태의 깔때기 구조인데요. 명도 차이에 따라 계층이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상단의 티어 1은 직접적인 칩 수요가 폭발하는 메모리 반도체 리더들이고요. 중간 밝기의 티어 2는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부품사들입니다. 가장 밝은 하단의 티어 3는 국내 AI 응용 스타트업이네요. 우측에 거대 대기업부터 로컬 연구진과 스타트업까지 이어지는 낙수 효과 흐름이 설명되어 있는데 당장 돈 버는 곳과 장기적으로 혁신에 주도할 곳이 딱 나뉘어 있는 느낌입니다. 아주 예리하십니다. 이 깔때기는 수혜의 속도와 규모를 보여줍니다. 폭포수처럼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돈을 쓸어 담는 건 역시 티어 1과 티어 2의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들이겠죠. 당장 공장 돌리고 땅 파야 하니까요. 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가장 아래에 있는 티어 3입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의 프론티어 모델을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지원받아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얻게 되거든요. 이 장기적 비전의 가치가 어쩌면 한국 생태계의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리스크 요인.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를 보며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화면을 보면 발생 확률이 X축, 파급력이 Y축인 2차원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빨간색 원이 2개 있는데 이게 고위험 리스크거든요. 우상단에 전력망과 에너지 한계, 그리고 우측 중간에 미중 지정학 긴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원 하나는 잠재적 리스크로 상단 중앙에 빅테크 종속 심화를 지적하고 있네요. 하단 텍스트에는 한국의 만성적 송전망 부족과 대중국 AI 견제망 편입 리스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취자님들, 기회만 볼 게 아니라 이 치명적인 맹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전력망과 지정학 문제, 이거 터지면 진짜 골치 아프겠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단순한 외부 리스크가 아닙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전력망이라는 하드웨어적 한계도 치명적이지만 노란색 원인 빅테크 종속 리스크는 소프트웨어적 위기거든요. 아, 구글 생태계가 너무 편하니까 우리 자체 모델 개발을 아예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내 자체 모델의 자생력이 약화된다면 결국 모든 인프라를 다 지어놓고도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의 리스크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11페이지. 다음 24에서 72시간 체크포인트에서 우리가 당장 눈여겨봐야 할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자, 세 줄로 된 가로 타임라인 다이어그램을 보시죠. T+24시간에는 파란색 위치 아이콘과 함께 증시 개장, 반도체 및 전력 인프라주 자금 쏠림 확인이 긴 파란색 막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죠. 그리고 T+48시간에는 갈색 시계 아이콘과 함께 MS 등 경쟁사 반응 여부가 관찰 대상으로 떠 있고요. 마지막 T+72시간에는 또 다른 파란색 위치 아이콘과 함께 정부의 부지 선정 등 추가 브리핑이 우측 파란색 막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장 주식시장 자금부터 경쟁사 반격까지 일정이 너무 숨가쁜데요? 이건 단순한 스케줄표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 글로벌 경쟁 빅테크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반격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물리적 인프라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자본, 경쟁, 정책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축이 단 72시간 안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시간표입니다. 와, 당장 내일부터 눈을 크게 뜨고 시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12페이지 한 장 결론. 핵심 메시지 3개로 이 거대한 흐름을 요약하며 심층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화면을 보면 3개의 꼭지점을 연결한 구조가 나옵니다. 짙은 파란색 범위의 상단 꼭지점은 에이전틱 AI가 하드웨어 진화를 강제 리드한다는 가속을 뜻하고요. 갈색 범위의 좌하단 꼭지점은 한국이 통합 테스트베드로 격상됐다는 거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옅은 파란색 범위의 우하단 꼭지점은 투자 패러다임이 물리적 인프라로 완벽히 이동했다는 전환을 나타내고 있죠. 하단 설명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 한국이라는 최적 파트너, 집중되는 시장 자본, 결국 이번 분석 내용이 소프트웨어에서 물리적 인프라로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딱 수렴되네요. 청취자님들, 여기서 아하 하고 오시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이 꼭지점들이 보여주는 그림은 정말 명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투자와 기술의 패러다임이 순수 소프트웨어에서 물리적 세계의 거대한 인프라로 완전히 이동해버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커리어나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물리적 거점의 지각 변동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아,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화면 속 앱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 앱을 돌리는 콘크리트와 전선이 어디에 깔리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다른 원문 자료들의 내용만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렸지만 이 거대한 인프라 혁명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시급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이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거점을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딥다이브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